중고 그랜저, LG 가전세트, 월세 보증금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샤넬 가방 하나랑 같은 금액이라는 거. 요즘 우리 세대에서 대표적인 프로포즈 선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한 번씩은 다들 고민하더라고. 근데 가격도 가격인데 물건도 없어서 사기가 쉽지가 않지. 오늘은 이렇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샤넬에 대해서 알아볼까? 브랜드 샤넬을 알아보기 전에 샤넬의 설립자 코코 샤넬에 대해서 먼저 볼게.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로 1883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것도 힘든데 샤넬이 12살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셔.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던 아버지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샤넬을 보내지. 그렇게 7년을 지냈는데 보육원에 있으면서 뭘 배웠냐? 바로 바느질이야. 1902년에는 의상실에 취업해서 기성복 수선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활동을 했대. 불렀던 노래 제목이 누가 트로카데로에서 코코를 보았는가여서 코코란 애칭을 얻어. 샤넬은 수녀원 생활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코코란 애칭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이런 삶이 나중에 샤넬 디자인에는 다 반영이 되지. 샤넬이 심플함과 블랙 앤 화이트를 추구한 게 수녀원에서 받은 영감이거든. 또 코코의 영문자 C 2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붙여서 브랜드 로고로 써. 수녀원 생활과 가수 활동이 샤넬의 디자인 인생의 자양분이 되긴 한 거지. 여튼 그 당시에 발장이란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돈이 많았어. 이른바 금수저. 말을 특히 좋아해서 말 사육장에 있는 성이 있었거든. 여기에 샤넬을 데려가. 거기서 샤넬 인생이 바뀌지.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승마 모자도 막 치렁치렁 장식이 달린 걸 썼거든. 그런데 샤넬이 거추장스러운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본인은 밀짚 모자를 쓰고 경마장에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심플하면서도 너무 예쁜 거지. 이후로 모자를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샤넬이 생각했지. 이거다. 이건 되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에 나온 말 좋아했던 남자 있지, 발장. 그 남자 친구야. 아서 카펠이란 남자인데 이 친구도 또 금수저였대. 근데 발장이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샤넬의 마음을 훔쳐. 여유롭고 또 샤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때문에 샤넬이 의지를 많이 했대. 다시 본론으로 와서 카펠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유명한 패션거리 캉봉가에 샤넬 모드라는 모자 가게를 차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카펠이 휴양지에서 옷을 팔아봐라, 더 잘 될 거다 조언을 또 주고 그렇게 휴양지 도빌에 가게를 차리지. 거기서 옷을 만들어.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나 볼 법한 의상들을 입고 다녔거든. 포르셋에 치렁치렁한 모자에. 샤넬은 그런 시대에 활동하기 편한 옷을 내놔. 그렇다고 옷이 없어 보이냐? 뭐 그것도 아니야. 실용적인데 우아했지. 샤넬이 출시한 옷 중 하나가 여성용 가디건이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운동복 옷감 저지를 이용했거든. 느슨한 핏으로 코르셋과는 완전 대비되는 옷이었지. 근데 사실 코코 샤넬 하면 큰 논란 또 하나 있어. 바로 스파이썰. 2016년에는 이게 썰이 아니라 진짜였던 걸로 밝혀졌지. 프랑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실제 샤넬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군사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로 활동했다 그래. 독일 정부에 등록까지 된 요원으로 당시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설립자가 나치 스파이라니. 근데 샤넬은 뭐가 아쉬워서 스파이 활동을 했을까?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매장 한 군데만 남기고 정리를 했는데 이때 샤넬이 독일군 장교를 만나고 있었대. 이 장교를 너무 사랑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향수 넘버5의 소유권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 2017년 한 프랑스 감독 다큐에서 나온 내용인데 1921년에 개발한 넘버5 향수가 큰 인기를 끌었거든. 그러면서 1924년에는 유대인 사업가 베르트하이머 형제와 연이 닿아 같이 향수와 뷰티라인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차려. 그때 수익금 배분을 모든 비용을 투자한 베르트하이머 형제가 70%, 샤넬이 10%, 백화점 갤러리 쪽에서 10%를 갖기로 했어. 근데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 샤넬은 10%에 만족하지 못하지. 그래서 독일군 애인한테 베르트하이머 형제의 브랜드 소유권을 빼앗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이야. 샤넬은 결국 적국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가 돼. 당시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청산에 아주 진심이었잖아. 나치 협력자들을 10,000명 넘게 사형시켰던 만큼 샤넬도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해. 그럼 위기의 상황에서 샤넬은 어떻게 벗어났을까? 이때 바로 처칠이 등장해. 응?
우리가 아는 그 처칠 맞아. 처칠은 샤넬의 옛 애인의 절친한 친구였거든. 나치 부역자로 처형당하기 직전에 샤넬은 당시 영국 총리던 처칠과의 친분으로 풀려나서 스위스로 망명을 가.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샤넬의 스파이 시절 암호명이 웨스트민스터라 그랬지? 처칠과 친하다는 그 친구가 바로 영국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이었어. 옛 애인의 이름을 따서 스파이 암호명으로 쓴 거지. 잠시 다른 얘긴데 샤넬을 만든 샤넬이 죽었으면 샤넬의 현재 주인은 누굴까? 향수 소유권과 수익 분배로 피 튀기게 싸웠던 베르트하이머 가문이야. 지분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다 정이 든 건지 1950년대 초 베르트하이머 가문에서 당시 70세였던 샤넬을 찾아가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해. 결국 향수 판매 수익금 중 900만 달러를 추가로 보상받지. 샤넬의 프랑스 복귀를 도운 것도 베르트하이머 형제야. 쫓겨났던 자신을 다시 프랑스에 복귀까지 시켜줬으니 사이가 다시 돈독해졌겠지. 결국 샤넬은 샤넬 브랜드와 모든 권리를 베르트하이머 가문에 넘겨. 지금도 샤넬 브랜드 소유권은 이 베르트하이머 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세계 부자 순위에 이름이 딱 올라있다고 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브랜드로서 샤넬이 사랑받은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의 활동 제약을 풀고 자유롭게 했다는 거잖아. 샤넬이 죽고 나서 브랜드 샤넬은 창시자가 남긴 디자인을 고수하긴 하는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앞에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어. 브랜드 샤넬의 명성은 당연히 예전만 못하게 됐지. 1982년 이런 암흑기 속에서 샤넬의 경영진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지금의 샤넬을 만든 브랜드 비책, 바로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영입이야. 칼 라거펠트라면 검은 선글라스에 카리스마를 막 뿜어내는 패션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처음부터 샤넬 디자이너로 환영받진 못했어. 일단 독일인 태생이란 논란이 먼저 있어서 프랑스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기성복 디자이너 경력도 환영받지 못했지. 명품 샤넬에 어디 기성복 옷 만들던 디자이너가 와? 이런 거야. 하지만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여. 샤넬에 영입된 후 다음 해부터 말이야. 라거펠트가 한 말이 있어. 옷은 너무 빠르거나 늦어선 소용없다. 샤넬 특유의 클래식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함을 더한 거야. 그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어. 내가 샤넬을 맡았을 때 그것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였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코를 골았다. 그래서 내가 죽은 여자를 살리기로 했다. 라거펠트가 샤넬을 어떻게 살렸냐 하면 하위 문화의 상징이던 데님에다 가죽도 옷에 막 붙여넣어. 샤넬의 고상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 그렇다고 클래식함을 버리지도 않았어. C가 2개 겹쳐있는 샤넬의 트레이드 마크를 의상이랑 가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라거펠트야. 그렇게 라거펠트가 입성한 샤넬은 난리가 나. 22개였던 매장이 190곳까지 늘어났지. 라거펠트 손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샤넬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2019년 췌장암으로 숨을 거두면서 굳건했던 라거펠트의 샤넬 왕국도 막을 내려. 이제 샤넬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는데 칼 라거펠트의 오른팔이었던 버지니 비아르 수석 디자이너가 그 주인공이야. 샤넬과 라거펠트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녀가 어떤 샤넬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지. 오픈런 다들 들어봤지? 최근에 내 친구도 새벽 2시에 갔는데 앞에 10명이 먼저 와 있었다 하더라고. 텐트도 치고 말이야. 텐트 치고 밤 새워가면서까지 사고 싶은 이유가 뭘까?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배블런 효과로 많이들 설명하지. 실제로 샤넬은 2021년 한 해에만 가격을 4번이나 갑자기 올렸는데 오픈런 현상은 더 심화됐지. 근데 단순한 과시욕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어. 샤테크란 말 들어본 사람들 많지. 실제로 샤넬이 웬만한 주식들보다 인상률이 높아.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샤넬 클래식백 미디움 하나가 지금 1000만 원이 넘거든? 이렇게 가격 인상이 잦은 이유가 뭐냐? 샤넬 공식 입장은 제작비와 원재료가 변했다. 또 환율도 변동돼서 가격 조정을 한다는 거야. 물론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지. 일각에선 샤넬이 에르메스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봐. 명품 3대장으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묶어서 에루샤라고 부르거든. 샤넬은 루이비통이랑은 급을 달리하고 에르메스와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거지. 블룸버그에서는 2019년 이후 샤넬의 일부 상품이 60%나 인상했는데 이게 에르메스와 비슷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라나 뭐라나. 가격만큼이나 퍼포먼스에서도 샤넬의 에르메스 잡기는 계속되는데 최근에 샤넬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게 하나 있어.
지난 1월 25일 파리 패션위크 샤넬 패션쇼에서 말을 탄 모델이 등장했거든. 초기 에르메스가 마구 안장을 만들던 가게라 사람들한테 승마 하면 에르메스란 이미지가 강하게 있잖아. 근데 샤넬이 가쁜 승마? 거기다 패션쇼에 말을 탄 여성이 에르메스 켈리백의 주인공인 그레이스 켈리의 손녀였어. 샤넬이 에르메스의 후광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냐, 노골적으로 에르메스를 의식했다, 이런 평이 많았지. 여튼 최근 샤넬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명품에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를 쓰는 걸로 보여.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지? 가격을 올려서 희소성을 더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사려고들 난리가 났잖아. 이제 진짜 부자들은 너도 나도 사려 하니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샤넬을 찾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어찌됐든 샤넬의 잦은 가격 인상이 사람들의 열망을 더 키운 건 맞는데 배짱 장사란 비판도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런 전략이 계속될지 같이 지켜보자고.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샤넬의 명언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스타일 하나는 정말 핫한 브랜드 샤넬에 대해 오늘 알아봤어.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해.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안녕! Be you, don't wanna be me.